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철학과 이정아입니다. 출발해서 도착까지 10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도착 지점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서 떠나온 여행의 도착 지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나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나의 모습은 처음 출발할 때 만났던 나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혹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나와 어떻게 닮아 있을지, 그것을 비교하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오늘의 출발 이야기는 나는 날아볼 생각을 한다입니다. 내가 새도 아니고 어떻게 날아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엉뚱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나도 한 번쯤은 날아올라 봐야지. 어른들이 흔히 이런 말씀하시죠. 나 이대로 안 죽어. 나도 한 번은 날아볼 거야. 네, 우리 한 번은 날아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이미 날아본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새가 아니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날아? 그래서 날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감히 같이 날아보자고 그렇게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영화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무슨 만화 영화를 보면서 같이 날아보자고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수업 시간이나 혹은 생각이 나서 그냥 심심풀이로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한 100번쯤 봤는데요. 100번쯤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3편의 영화를 고르라고, 그래서 추천하라고 하면 고를 수 있는 2번째 영화가 바로 이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을 혹은 어떤 이야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영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욱 각별한 영화인데요. 자, 그러면 그런 각별한 사연을 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늘 어려운 선택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뭘 먹나? 옷을 사러 가서는 무늬가 있는 걸 살까? 솔리드하게 아무 무늬가 없는 걸 살까? 뭘 살 때든 뭘 먹을 때든 혹은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고를 때든 늘 어려운 선택은 내 앞에 놓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상황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체크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효용성도 좋고 편리도 좋은데 내가 버리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쓰세요. 연필 쓰는 거, 그거 요즘요. 샤프 펜슬로 쓰는 게 좋아요. 아니요. 요즘은 타자기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워드로 쓰세요. 그게 효용성도 좋고요. 훨씬 편리해요. 시간을 왜 거기를 낭비하세요? 그래서 연필을 쓰지 않게 되었죠. 그랬더니 연필을 쓸 때 나는 그 사각사각한 소리, 그리고 연필 심이 닳아져서 깎아야 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연필을 깎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그 휴식,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성스럽게 깎은 그 연필로 쓸 수 있는 그 여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침마다 저희 아빠가 연필을 깎아서 제 필통에 넣어 주셨어요. 그때는 자동 연필 깎기가 있는 부잣집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요. 가지런하고 모양이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끔 연필을 쓰다 보면 저희 아빠가 깎아주셨던 그 연필, 그 기억이 납니다. 연필에는 그냥 필기도구가 아닌 제 추억도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다른 거 다 두고 그냥 쓰던 거 그냥 쓰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그냥 쓰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이게 유행이고요. 남들이 다 바꿨어요. 근데 나는 그냥 싫어요, 그게. 그럼 바꾸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이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남들이 다 바꾼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돈을 들이지 않고 핸드폰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핸드폰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겨우 내 핸드폰 사용법이 좀 익숙해졌는데. 그럼 바꾸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좀 좋고 저것도 좀 좋아요. 둘 다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럴 땐 100분의 59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저걸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100분의 51이 더 확실하겠네요. 물론 100분의 59도 맞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00분의 51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짜장면도 좋고 짬뽕도 좋은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냥 왠지 짬뽕이 그냥 1만큼 더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 덜어서 짬뽕을 먹고 내일은 짜장면을 먹기로 하는 거죠. 저게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좋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선택의 상황에서 뭘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그림에 있는 양팔 저울에 두 가지를 올려놓고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기운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버린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 한쪽으로 기운 그 기울기를 받쳐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유행에 따르고 효용성이 좋은 것,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 취급하고 버리고 그것이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되었어요. 꼭 그럴까요? 연필을 써도 조금 유행이 지나간 핸드폰을 써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건 여러분의 취향이에요. 오늘의 영화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오성윤 감독의 작품으로 동일한 제목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참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배경은 양계장이 있는 시골의 농장입니다. 포스터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저 암탉, 이름이 잎삭인 저 주인공이 야무진 꿈을 꿉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병아리를 키우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는데 그 야무진 꿈을 위해서 며칠을 굶고 결국 탈진해서 주인이 내다 버리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마당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잎삭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야무진 꿈과 일탈 그리고 도전이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변화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 애니메이션의 경쾌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잘 전달되어서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해 주는데 센스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탈출해서 자신의 야무진 꿈대로 마당을 나온 잎삭이 드디어 마당의 헛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헛간은 잎삭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아무도 잎삭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홀대를 받고 헛간에서 쫓겨난 암탉이 헛간 문 앞에서 새벽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성윤 감독의 아주 탁월한,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몇 가지 요소 중에 손에 꼽히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는 94분짜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3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롱테이크로 아무런 대사 없이 오로지 잎삭이 문 앞에 뜬 눈으로 지새우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감독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의 탑3 장면 중 으뜸으로 이 장면을 꼽습니다.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94분짜리 영화의 30초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 길고 긴 고민과 사색과 번뇌의 시간이 없이는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마침내 잎삭은 농장의 문을 열고
농장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양계장에서 바라보던 마당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앞에 고민과 번뇌와 사색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가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농장을 나온 잎삭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자신을 구해줬던 나그네의, 즉 청둥오리의 알을 품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초록이라는 청둥오리의 엄마 노릇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서로 다른 종의 엄마가 된 건데, 일종의 요즘으로 우리로 보자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다문화 가정에 즉 얼굴이 조금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슷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녹록하지 않죠. 아마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희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여기에서의 다르다는 말은 시시비비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잎삭이 말합니다. 그래, 달라. 그게 어때서? 여기에서의 다름은 차이입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 손이 큰 사람, 손이 작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시시비비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사람이 얼굴이 까만 사람을 보고 너는 하얘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얘지지 않는다면 너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래를 못하면 죄악일까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우린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성대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변화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94분짜리 영화에서 30초의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왜 나는 이것을 하려 하지? 꼭 해야 할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이것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과 번뇌와 또 사색을 하고 난 이후에 도전은 이루어지고 또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 잎삭이 이러한 고민의 시간이 없이 그 문을 열고 나갔다면 그것은 외출이 됩니다. 그러나 잎삭은 외출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초록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초록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당당히 다시 나갑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사색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민과 사색을 했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고민과 사색만 하고 앉아 있다면 그 또한 아직은 부족한 변화이겠죠.
이 영화의 중간에서 보면 초록이를 키우면서 잎삭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날고 싶어 하는 청둥오리에게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록이는 청둥오리 무리를 이끄는 파수꾼이 되어서 당당하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 떠나가는 무리를 보고 잎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날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초록이를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면서 왜 나는 한 번도 날려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닭이니까 닭이 어떻게 날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닭도 조류인데 처음부터 날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펭귄도 나는 새였다는데. 효용성과 편리라는 이름으로 날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이름으로 나는 것을 점점 포기하면서 닭은 나는 기능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효용성과 편리에 길들여지면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 대신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얻었다고 말들은 하는데 과연 그게 여러분들은 좋으신가요? 정말 내가 좋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들이었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여행의 일기를 적어 봅니다. 변화는 꿈꾸는 사람의 시간과 도전 속에 피는 꽃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또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투자되지 않고 도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꽃은 볼 수 없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은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다음 49에 묶여서 포기할 것인가? 51에 힘입어서 나아갈 것인가? 양팔 저울에 여러분의 선택할 사항을 얹어놓고 49인 것에 묶여서 포기를 할지 아니면 딱 하나가 더 있는 그래서 51이 된 그것에 힘입어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공인 삶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날아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인공인 삶이 아니라면 내가 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여행에서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 나였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슴 벅차게 나를 안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날아볼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날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비행이 정말 아름다운 비행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와 함께 했던 여행을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또 많은 시간의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들려드리다 보니 조금은 서투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너무 압축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를 보시면 제가 다 못한 이야기 혹은 미숙하게 전달한 내용도 미루어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사진은 사막 위를 걷고 있는 어떤 모습인데요. 저는 인생이란 사막 위를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똑같은 길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바람이 불어서 발자국이 지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다 멈추면 거기까지인 거죠.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나의 길 위에서 내가 오늘 그 길을 갔다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렇게 가는 게 나의 삶입니다. 누구를 내 길 위로 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면 그저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쉬었다 바람이 멈추면 또다시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길 위에서 여러분의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옆에 돌아보실 때 제가 있으면 손도 한번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여행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여행이 늘 펼쳐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